아직은 뭐 얼마 안 돼서 뭐가 어렵고 쉽고 막 그것도 잘 구분이 안 되시죠? 1차는 조금 뭐 시간 지났는데 1차 과목에서 제일 부담 가는 게 무슨 과목이에요? 제일 쉬운 건 뭐 민총일 테고 쉽다기보담도 좀 이해가 빨리 되는 건 민총일 그럴 테고 행정학, 행정법 중에서 좀 더 부담 가는 게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학이었어. 나 되게 힘들었어 그거. 그게 이제 그 실제 시험 봤을 때 진짜예요. 뻥 아니에요. 민총 다 맞고 행정법은 하나 틀렸거든. 근데 행정에서 와장창 나갔어. 나중에 안 되겠길래 포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외우면 된다 뭐 이랬었는데 난 그렇게 행정학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주 그냥 고통을 겪었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런 측면도 있겠죠. 법학 전공이다 보니까 조금 법 쪽에는 좀 수월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제가 또 다른 쪽 강의를 많이 오래 했거든요. 과거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좀 수월했었는데, 행정학은 난 너무 힘들더라고. 지금도 막 나름 막 연구를 했어. 어떻게 하면 이걸 외우게 할 수 쉽게 외울까? 막 그림도 그려보고 막 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난 죽어도 안 외워지대 그거. 무지하게 고생을 해서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과락은 면했으니까 합격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락은 면했으니까. 왜냐면 난 나중에 이렇게 생각한 거지. 난 개인적으로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해도 안 되니까 과락만 면하자 그러면. 그럼 다른 걸로 보탤 수 있다. 난 자신 있다. 다른 걸로 보태가지고 이렇게 퍼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하게 돼. 행정학을. 더 그냥 등한시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냥 하기 싫으니까.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포기 상태에서 과락 면하겠다는 차원으로 이제 간신히 과락은 면했어요. 근데 다른 거 점수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퍼주니까 그냥 뭐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한 거고. 2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내 건 내가 당연히 잘 썼겠지. 그죠? 내가 먹으니까 잘 썼겠죠. 당연히 잘 썼을 거고. 다른 것도 이제 그 담당 그 교수님께서 막 나눠주잖아요. 그 자료들을. 그걸 잘 보관해야 되거든. 그거 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자료가 그걸 잘 이제 나중에 책이 한 건데요. 두께가. 나중에 다 모으면 이만큼 돼. 그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묶어갖고 이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그 자료에서 크게 안 벗어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브리타가 있죠. 브리타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데 과목당 한 개씩은 있을 수 있어요. 총 5개라고 봤을 때. 하나 정도. 근데 하나 정도를 못 썼다 그래갖고 큰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야. 100점은 안 내면 괜찮아. 100점만 내지 않으면 점수는 뭐라도 주긴 줘요. 몇 점이라도 주긴 준다고. 그러니까 백지는 안 되죠, 당연히. 근데 백지를 낼 이유는 없죠. 공부 다 했는데 백지가 나올 리가 있나? 뭐라도 쓰긴 쓴다고. 엉투당투 않고 막 쓰긴 쓴데 좌우지간 칸은 채우는데 이제 뭐 점수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백지가 아니면 이제 다 됐는데 2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제 2차를 공부를 해보시면 뭐랄까 재미있다든가 좀 수월하게 느끼는 건 계약법이에요. 지금 새로 오는 분은 제가 모르겠고 조민기 교수는 저랑 1회 때부터 계속 같이 했으니까 나도 그 수업을 들었잖아요. 동영상으로 했지만 나도 틈틈이 이제 다 내 거 빼고는 다 수업을 들었어요. 우리 학원 교수들 거 다 이제 동영상으로 보면서 공부했는데 예시를 무지 많이 들어요. 예를. 그 얘가 재밌다고. 그 얘가 재밌으니까 수월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절차론이라든가 실문법은 조금 이제 뭐랄까 절차론도 뭐 그 정도면 할 것 같고. 근데 실제 문제가 나오면 그 사례를 풀기가 참 힘이 들어요. 내용 다 알고 있고 내용 공부해서 이해되는데 문제는 사례를 풀어주잖아. 사례를 주잖아. 그 사례를 내가 풀어나간다 이렇게 이미지로. 그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이제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풀어 쓰는 거고. 그다음 가장 애먹는 게 얘야. 얘는 사례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거든. 그러니까 통째로 그냥 외워갖고 쓰면 되는데 그 외우는 게 쉽냔 말이에요. 또 외워도 소용이 없는 게 자꾸 까먹어버려. 까먹으니까 어떻게 보고 또 모른다니까. 나중에는 징글징글해요. 외울 게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냥 내용만 이렇게 알고 지나가면 되지만 다음 달 이제 한 코스 돌면 단문 쓰기가 들어갈 거라. 다음 이제 목차를 따기 들어가거든. 그 목차를 다 외워야 돼. 그 많은 거를. 지문 따놓고 목차 쭉 따가지고 이렇게. 그게 목차가 안 외워지면 그 다음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다고 목차가 안 외워지면. 그래서 목차하고 키워드 외우는 게 그게 가장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랄까 이제 고통스럽죠. 근데 그거 과정이 지나가야만 답안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목차가 이어지려고 그러면 지금 이 하는 거를 기본 이론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완벽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 아직은 뭐 암기는 좀 일러요. 이런데 완벽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외우기가 조금 수월하죠.
그리고 이제 그 외우실 때 앞으로 계속 강의하면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외울 때 가장 좋은 암기 방식은 그림으로 그려서 외우면 돼요.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있을 겁니다. 이건 아직 아닌데 그림을 그려서 외워버리면 이거 도식화 한다고 그러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외우면 그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근데 그냥 텍스트로 외워버리면 금방금방 까먹어버린다고. 근데 연상을 할 수 있게 그림을 그리면서 외우면 그 다음 절차 순서가 기억이 나거든. 그렇게 해서 외우는 건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뒤에 또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써야 되잖아요. 쓰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쓴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외운다고 가정합시다. 이걸 외우면 이걸 다 답안지 그대로 실제로 써. 결제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서 외우잖아요. 어느 천년 이렇게 외우려고 그래?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그렇게 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냐면 눈으로 봐. 그러면서 말로 하는 거지. 결제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그대로 다 따박따박 따랐어. 결제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미쳐. 못 외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느냐? 그러니까 말로 하면서, 그러니까 외울 때 이걸 집에서 해야 되지. 시립도서관 같은 데 갖다 뒤통수 맞죠. 시끄럽다고. 근데 말을 하면 쓸 수가 있어. 근데 말을 못하면 못 쓰는 거예요. 누구나 다 머리에 다 들어와 있거든. 다 이해하고 다 내용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말을 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지만 막상 말을 하니까 말이 안 나와. 그러면 그건 못 쓰는 거라고. 쓸 때도 이거 그대로 쓰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쓰면서 외우면 이게 안 될 것 같죠? 외워져요. 외워진다니까? 아니 해봐서 알아.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러면 시간 절약도 되고 덜 힘이 들어요. 이거 언제 다 쓰면서 그걸 암기할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 외운다는 게. 하여튼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거를 양념처럼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거나 결론은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현실은 직시하셔야 돼. 굉장히 힘이 들어.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게 주관식이잖아요. 그죠? 써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짜증도 나고 알 것이고, 지금은 덜 하겠지만 뭐 한참 이제 내년 넘어가 보세요. 시간 점점 다 고이고 있지. 막 더는 지지다 보면 막 짜증난다고 안 되고. 중간에 때려치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나? 막 이래. 이걸 괜히 시작했다고 그러고 말이지. 누가 이제 시킨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막 원망에 쌓고, 막 그런다니까? 근데 이게 시험 치고 쉬운 시험 있겠어요? 그죠? 쉬운 시험이 없죠. 없는데다가 더더군다나 얘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정이 힘들겠어요. 그럼 단단히 각오하셔야 돼. 각오하시는 거고. 근데 시간만 지나면 되고, 한 발 한 발 가셔서 나의 자격증을 따면 그때 그 느끼는 또 근사함은 또 대단하죠. 이제 이거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자격증을 이제 한참 전에 자격증을 땄어요. 시험 봤는데, 그때 자격증을 이제 합격자, 그때는 저희 때는 이제 뭐냐면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미리 또 요즘 뭐 문자로도 와요. 합격했다고. 뭐 문자 오고 막 그러거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 시청 게시판에 붙였어요. 벽보로 크게 이렇게. 요즘은 안 그런가? 대학 시험 붙으면 거기 학교 가면은 크게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길게. 근데 이것도 한자야, 이름이 다. 왜냐면 동명이인 때문에 이제 한자를 붙여놓고 해서 이렇게 몰려가서 내 번호 있나 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러고 이런 놈 떨어진 거고, 행가래 치는 놈들은 다 붙은 거잖아, 이제. 그거하고 똑같아, 기분이. 그 시청 게시판 내 이름 딱 붙는 거 보니까, 공인중개사 합격한 거 보니까, 이야, 뭐랄까, 그때 그 느끼는 쾌감이란 거는 그 이상 느끼는 쾌감이 있을까 싶어. 인간이 태어나서 뭐 어떤 쾌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느끼는 쾌감이란 거는 그게 최고지 않나 싶어, 나는. 야, 그렇게 기분이 근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을 보고 고통스럽겠지만, 나중에 합격하신, 이제 딱 발표가 나올 거니까, 발표 날 딱 들어가면 떠요. 내 점수 쫙 나오거든. 그건 이제 합격이라 탁 떠. 그거 보면 아주 근사하지. 굉장히 근사합니다. 자격증은 이제 그 구청으로 받으러 가시면 되거든. 자기 집 관할 구청에 받아가면 봉투 한 장 줍니다. 너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뭐 이제 업무 신고하고 이제 뭐 교육받고 할 게 많죠. 그래서 그 자격증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이제 이게 강의는 오래 했는데 이제 업을 한 건 2년이 채 안 됐어요. 작년 5월 1일 날 이제 개업식을 했는데 오픈을 했죠. 내년 5월이면 이제 딱 2년째가 되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요. 다 뭐 코로나 여파도 있고 이제 등등해서 뭐 지금 잘 된다라면 그건 거짓말이고 다들 어렵죠. 근근히. 근데 뭐 적자는 안 나니까 마이너스 안 난 상태에서 현상 유지는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흑자가 나는 거지. 나는데 어제도 한 건을 수임한 게 학원 설립하는 거 있어요.
학원 설립하는 걸 해달라고 해서 그 학원이 이제 뭐냐면 서초동에서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왜 그 아이들 왜 그 뭐 그 가수 만드는 거 이런 거 그거 하는 업체에서 저희 사무실 근처에 서울대학교가 새로 들어오는데 시흥에 크게 해서 이제 설립을 다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교육지원청에다가 이제 인가받는 거예요. 그거는 학원 설립이랑 똑같은 거니까 가서 이제 보고 뭐 이제 대충 거리도 재오고 했는데 그거를 뭐 이제 서류 다 법인이니까 많이 필요해 서류가. 그래서 이제 내가 뭐뭐뭐 필요하다 알려주고 필요한 건 내가 또 만들고 이건데 이사회 뭐 회의록 이런 건 내가 만들어 주고 이런 조건으로 해갖고 이제 150만 원을 책정해서 불렀어요. 이제 거래 명세표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명세표 적어서 이제 견적서를 뽑아서 줬더니 너무 좀 과하다 그래서 이제 좀 깎아줬지. 깎아줘서 이제 수임을 하자고 해서 이제 월요일 날 계약서를 갖고 와서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건 크게 힘든 일이 아니야. 서류 한 하루 이틀 작성해주고 물론 내가 가야죠. 교육지원청 가서 서류 접수해주고 이제 대행하는 거 다 하고 나중에 이제 등록증 나오면 또 이제 그것도 받아다가 갖다 주는 거까지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거 한두 건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게 되니까 저는 주로 비자 쪽 업무를 주로 하지만 요즘은 비자 쪽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 저희 사무실의 손님이 98%가 중국인이에요. 그 중에서 뭐 거기가 조선족이라고 하죠. 우리 동포 업무가 주인데 지금 중국에서 워낙 봉쇄가 심하게 되다 보니까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한국인은 아예 못 들어가. 한국인 갖고는 한국인은 중국 비자가 안 나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여행 많이 갔잖아요. 그죠? 제가 장가인가 거기 한번 갔더니만 거기 다 한국인이야. 다 내 주변에 한국인밖에 없어. 놀러 갔더니 거기는 그 중국 그 위안화보다 우리나라 돈을 더 좋아해요. 그렇더라고 보니까 가보니까. 근데 요즘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막 돌아가실 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 대학생 유학 가는 거 하고 회사 사업차 사업 그 출장 가는 거 외에는 못 들어가요 중국에.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나가지도 못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교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 이제 일이 거의 막 없죠. 아주 힘들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게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슬슬 생각을 해야 돼. 슬슬 천천히 나는 뭘 하고 싶다. 나처럼 뭐 비자 쪽 출입국 쪽을 비교해 볼 건가? 아니면 그거는 그렇고 뭐 일반 민원 쪽 지금 이런 거잖아. 뭐 학원 뭐 이제 공장 인허가라든가 뭐 이런 각종 인가 허가 받는 게 있어요. 그쪽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이런 거 있지. 이제 뭐 그 행정 심판 저도 행정 심판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행정 심판 같은 경우는 꽤 이제 고가로 이제 수임을 하거든. 그런 것들은 가장 많은 게 그거예요. 저 음주운전에서 면허 취소되는 거, 그 구제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각 뭐 영업장에서 이제 그 미성년자 주류 제공한 거, 그 술 요즘은 미성년자인지를 모르잖아요. 워낙 아이들이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한다고.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분증을 보자고 하면 거의 위조를 또 해. 막 얘들이 그 속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류를 이렇게 팔게 되는 그런 케이스 때문에 그럼 바로 영업 정지 2개월 떨어지거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심판을 해달라고 와요. 그럼 심판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공부해놔야 돼. 행정법, 행정사, 실무법을. 그걸 잘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행정 심판을 제기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처음에는 막 별들을 떨죠. 그리고 이제 그 워낙에 이게 우리 이 보수가 우리 법정 보수가 아니에요. 약정 보수거든. 그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블로그란다.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이렇게 이상기 교수라 딱 치면 또 그거 한번 해달라고 그랬고 제가 한번 찍은 게 있어요. 행정사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수입을 받고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 근데 그게 몇만 조회수요. 조회수가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게 행정사 관련돼서 유튜브 찍어놓은 것 중에서 제일 많아. 조회수가. 저한테 돌아오는 건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는데 어쨌든 거기에 제가 이제 비자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한다. 어떤 이제 비용을 흘린다. 거의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천천히 생각을 해요. 난 뭘 하고 싶다.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걸 주로 하고 싶다. 이런 걸 이제 고민을 조금씩은 해봐야 돼. 나중에 막상 닥치면 이게 막 갈팡질팡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준비해갖고 어디서 해볼까? 어떤 업무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해갖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오픈은 어렵고 자격증을 따면 좀 다녀봐야 돼 이렇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주로 뭐 나한테도 오고 우리 사무실도 한번 와서 한번 보기도 하고 뭐 하는지. 또 한번 돈을 이렇게 봐가지고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지. 난 저걸 해봐야겠다, 이걸 해봐야겠다 이렇게. 근데 결론은 다 하는데 주력할 게 하나 있어야 돼. 주력할 게. 다 하지만 뭐 심판, 뭐 일반 민원 다 하지만
주로 이제 어느 쪽에 주안점 이제 주력 종목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이게. 이것저것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안 되고 하나를 딱 잡아놓고 이거 하면서 이제 같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동기가 돼요. 이렇게 동기가 되면은 이제 그 모임이 또 결정이 되기도 하고 여기 또 이제 그 각 기수마다 모임이 다 있어요. 그분들은 거의 다 나가서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연락처도 학원에 다 있거든. 그러면 이제 뭐 물어보기도 하고 좋고. 그다음 밴드도 많아요. 각종 밴드가 있어. 그 행정사 모임 밴드가 많거든. 그런데 가입해서 뭐 질의하면 자 친절하게 다 알려주거든. 뭘 물어봐도 뭐 그런 것도 활용이 될 수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업을 하고 있지만 유망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앞으로 유망 자격증이고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법무사보다 더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고소장을 써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썼어. 비용 받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의 그 논란의 소리가 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상대성이 있잖아요. 그거는 상대성 있는 경우이다 보니까 경찰서 앞에 경찰서 주변에 가시면 행정사들이 꽤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주로 있거든. 그분들이 하는 게 줄 거고 쓰는 거라고. 고소장, 고발장. 물론 뭐 이제 탄원서, 뭐 반성문도 쓰긴 쓰지만 고소장도 써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경찰서가 엄밀히 따져봅시다 한번. 경찰청 소환이잖아요, 그죠? 그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럼 엄밀히 행정기관 아니에요. 행정기관. 네? 그럼 우리는 행정사가 뭐 하냐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야. 행정기관에. 그럼 예를 들어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지급 명령 같은 거 있어요. 정치재판 뭐 이런 거 청구서 같은 거 있어요. 그거는 좀 위험해요. 가급적 하면 안 하는 게 좋죠. 말소 효지가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본인들이 아니겠지만 그 서류 자체는 원래 우리가 하면 안 된다니까? 법무사가 하든지 변호사가 하는 것이지 행정사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경찰서에 제출할 서류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탄원서, 반성문, 뭐 고소장 같은 거겠죠. 근데 고소장도 검찰에 고소하는 건 안 되고 검찰이 하는 거는 검찰청은 준사법기관이잖아요. 그거는. 그죠? 행정기관으로 보기 좀 그렇잖아. 그런 면에서 이제 유도리를 갖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 판단은 그래요. 제 판단은 고소장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거.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 증명을 저는 최소 30 받아요. 내용 증명 쓰는 걸 30 받는데 비싸다고 그러죠. 아니, 그걸 간단 써먹고 마는 게 아니야. 그걸 상담을 한참 해줘야지. 그다음에 내용 증명 써주고 나서 그 이후에 절차가 쭉 상담을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포함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서류 작성 비용도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뭐 주로 이제 채권 채무가 제일 많아요. 내용 증명 쓰는 경우가 돈 문제일 때 이걸 작성해서 어떻게 합니다. 안 주면 그다음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쭉 설명을 다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는데 이제 행정사 공부를 하면 공부가 끝났냐? 아니에요. 공부할 게 아주 깔려 있어요. 알아야 할 것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해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예컨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민사 관계에 있어 소송 절차 같은 거, 뭐 약식 명령 뭐 청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아니면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놔야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죠. 자, 이제 갑시다. 자, 이제 결제인데, 결제가 뭔가 보자고요. 자, 결제 개념 보면은 여기서 볼게요.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이게 결제예요. 그래서 머리에다 싹딱 집어넣어 봐요. 결제가 뭐냐면 의사 결정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기한이 뭐예요? 기한이 뭐예요? 의사 결정 위한 문안 작성이야. 검토가 뭐예요? 기한 내용의 수직적인 합의를 구하는 거예요. 결제가 뭐예요? 그러면 의사 결정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틀 잡아놓으면 자 그게 의사 결정 행위가 그게 결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서는 해당 기관장이 결제를 함으로써 문서로 성립이 되는데 결제까지 가기 전에 뭘 받습니까? 주로 검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때 검토할 때 사인한 거는 결제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자,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거기서 의사결정 이행 과정에서 각급 보좌기관에 서명받는 거는 결재가 아니다. 그 결재라는 건 오로지 결재권자가 한 것만 그게 결재라는 거라고. 됐고, 결재 종류가 나오죠.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좁은 의미 결재, 협의 결재, 그다음 전결, 대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결재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결재예요. 이거는 가장 좁은 의미니까. 주로 이거는 이제 여기서 결정 권한 있는 자니까 주로 행정기관장이 되겠죠. 결정 권한 있는 자가. 그래서 직접 하는 거 결재해 놓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의미 결재라는 거는 주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하는 결재. 그게 오리지널 결재예요. 결재라는 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자, 해당 우리 규정의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 결재를 받되 보조나 보좌기관 명의로 발신되는 경우라면은 그 보좌기관 결재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앞서 배웠을 거예요. 자, 이 보좌기관 명의로 발신되는 문서인 경우는 어떤 문서? 아니, 이건 대내 문서지. 대내 문서. 보좌기관 명의로 발신되는 건 대내 문서 아니에요. 위임된 거는 그거는 보조기관만 위임이 되는데 그거는 행정기관으로 하는 거라니까. 자, 그래서 앞에서 지금 여기 해당 행정기관장 결재받는 거는 이거는 뭐 대내문서일 수도 있고 대외문서 다 되는데 이게 보좌기관이 명의로 보낸다는 거는 대내문서만 의미하는 거예요. 대내문서. 다시 말해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문서라는 소리예요. 자, 그다음 전결 나오죠? 전결은 줄임말이에요. 원래는 위임 전결을 줄임말이야. 전결, 위임 전결 줄임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관장으로부터 내용에 따라 위임받은 거죠. 위임받은 자가 하는 걸 전결이라고 합니다. 전결.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결이라는 게 있어요. 대결은 그냥 대신 결제한다는 말이에요. 대신 결제한다. 그걸 대결 그래요. 그거는 이제 결재권자가 현재 출장 갔어요. 뭐 또 휴가 중이죠.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결제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대리자, 여기 직무 대리자가 하는 결제를 말할 때 직무 대리자가 하는 결제를 대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결제가 협의 결제가 있고 전결이 있고 대결이 있다. 대결은 직무 대리자가 하는 결제다. 자, 그다음 이제 결제 효과 중요하죠. 결제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거야. 효과. 여기 보면 결제가 있음으로써 문서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문서가 성립하기 위한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서, 결제가 있어야만 문서로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결제 없으면 문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결제는 문서를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것도 효력 요건이죠. 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책에서는 이제 지금 결제 기능은 제가 그냥 무시했어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순기능 등 있었죠. 무시한 거고. 그 다음 결제 효과 정리됐을 거고. 넘겨보시면 이제 결제 표시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해하시는 거야, 이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결제 표시에서 결제, 좁은 의미 결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좁은 의미 결제. 여기 보면, 자, 행정기관장이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장이 결제한다는 경우에 기관장의 지위를 지휘란에 간략히 표시하고 결제란에 서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시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는 이제 장관이 직접 했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과장이 기한을 했고, 박 국장, 김 실장, 그 다음에 이제 심차관까지가 검토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장관이 직접 결제했어요. 그럼 당연히 장관이 결제했을 테니까 발신할 때 누가 됩니까? 발신명의가? 행정기관장이 되는 거지. 장관이 직접 한 거니까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좁은 의미 결제를 이렇게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기관장 직위를 적고 이제 서명하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전결이에요. 전결인데 이거는 이제 금방 얘기했다시피 위임받은 자가 하는 결제인데 전결이란 말은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하고 서명한다. 즉 여기 보면 얘가 전결권자입니다. 김 실장이. 원래는 행정기관장이 해야 되는데 그냥 전결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실장 전결 사항으로 처리가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이 여기에요. 여기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 여기다가 전결 표시를 하고 날짜 쓰고 서명하는 거지. 이렇게.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런데도 이때도 전결사항도 행정기관장으로 발신이 돼야 돼. 전결사항이지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김 과장이 기한자였고 박 국장 그 다음에 이제 박 국장이 검토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 보면은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결자는 만들지를 않아요. 이거를 이제 예전에 결제 방식은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이제 결제란으로 이해하면 되죠.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로 표현을 할까요? 장관 그럴까? 차관은 무시해버리고 이제 뭐 차관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장 이렇게 얘기할게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차관 전결 사항이에요. 전결 사항인데 실장 이렇게 이제 사인했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장관이 결제해야 되는데 차관이 전결 사항이잖아요. 이게 지금 일단 그럼 칸을 다 만들어 놓고 차관 칸에다가 이렇게 전결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차관이 여기다가 사인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김 차관 이렇게 서명하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표시했었어요. 그랬던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 칸을 아예 만들지를 않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표시가 바로 그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장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 전결 바로 여기 되는 거죠. 전결 표시한 다음에 이제 김 차관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의 방식인데 칸을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표시가 됐던 거라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서명하지 않는 사람 거는 만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실제 안 한단 말의 의미가 됐고, 그다음 세 번째가 대결 표시인데 이건 대신한다는 결제를 대결을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위임 전결 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한다 그랬죠. 그냥 내용 간단히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자 이것도 원래는 이제 그 장관이 해야 되는데 장관이 현재 부재 중이에요. 그 차관이 현재 대결했어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똑같죠.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그리고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결제는 설치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장관 권한 사항인데 그 직무 대리자인 차관이 대결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칸 만들지 않았고 그냥 차관이 대결 표시해놓고 날짜 쓰고 서명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참고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결제 표시까지 내용을 봤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그 91쪽을 가보면 자 결제 받은 문서의 수정이라고 된 게 있죠. 이게 2018년도에 이제 기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이게 불이타 이제 문제였어요. 그 당시 그게 불이타 문제였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말이에요. 이제 결제 받았는데 결제 받은 걸 일부러 수정한다는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원칙은 수정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건데 일부러 수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이거 대충 그냥 참고하시죠 이러고 지나갔다고. 참고하시죠 보세요 이러고 지나갔는데 그걸 딱 집어서 시험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우리 이제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지금 행정사를 강의하는 학원도 2개밖에 없고 동영상 업체도 우리 에듀스파하고 이제 모 업체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3군데라고 얘기했구나. 학원 2개니까 2개다가 모모니까 그 3개인데 근데 모모는 이건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온라인밖에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 그래봤자 제가 2개를 다 하거든. 모모하고 여기를 하니까 하나로 치고 한 사람 또 있을 거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사무관리론을 강의하는 강사가 딱 2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명이라니까. 학원이 2개밖에 없으니까 2명이지 뭐. 그게 이제 1, 2회 때는 또 저기 서울 법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신림동네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책도 제 거하고 한 2권밖에 없어요. 시중에 나온 책이. 수험서가.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갖고 있을 거고 계속 이제 자료가 나갈 거라고. 그 자료 다 다운받기 할 수 있거든. 그 디스플레이 들어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그거 다 내려받을 거고. 그다음에 다 이거 모니터링 다 할 거란 말이에요. 모니터링 하고 뭘 가르치나 모니터링 하겠지. 책도 확인하겠지. 자료 다 확인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 그 자료가 문제가 많이 나간 다음에 이제 문제가 그걸 다 내가 판단할 때 그들이 그걸 이렇게 취합해 갖고 판단해서 출제하게 되는 그런 거로 보는데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간혹 이게 나온다니까. 강의하다가 막 강조를 한 건 출제가 되긴 되는데 이런 것처럼 참고가 쉽죠로 쏙 지나가? 그게 다 와. 그걸 내는 거야. 그런 경우를 몇 번 겪었어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업할 때 이건 그냥 큰 중요치 않은 상황 같으니까 참고하시죠.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걸 내요. 브리트 하나씩을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 판단이 드는 건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죠. 모니터링을 할 거면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내용 자체가 중요하거나 이런 걸 내야지 말이야. 그거 얄팍하게 그냥 쓱 지나갔다 해서 이거 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는 품위도 없고 그렇죠? 출제한다 정도 되면 굉장히 어떤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하는 양반들일 텐데 그건 굉장히 치사하고 쫀스러운 짓이다 이거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게 되면 뭐가 비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보면 어렵진 않은 거예요. 보니까 보세요. 자, 결제됐답니다. 결제받은 문서 일부를 삭제 수정할 때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재작성해서 결제하래요. 원래는. 그죠?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수정하지 말고 다시 만들어라는 소리예요. 원래가. 우리 17조 써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 다시 만들어라. 만들어 결제를 새로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극히 일부니까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별로 이게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결론이. 이게 뭐가 중요해? 다시 만들라는 건데. 그런 걸 시험 내면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자질의 문제죠. 그죠? 어쨌든 이제 종이문서의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명백한 오류의 정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라면은 보죠? 원래 글자 알 수 있게끔 삭제 수정하는데 가로로 두 선을 걸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겠죠. 만약에 이제 이걸 취소해야겠다 이죠. 원안이 아니라 원래가 이게 원인이라고 예를 들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 줄 다 걸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 글자가 보이게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원인 이렇게 써라.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이에요. 삭제 수정할 때는 그 서명 또는 날인을 해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오른쪽 여백에다가 삭제 글자가 몇 개인지, 삭 몇 자 이런 식으로 넣어 써주라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어떨 때 이제 주로 이제 공문서에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경찰, 검찰에서 이제 어떤 신문 조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작성할 때 이제 수정할 때 있어요. 수정하려고 하니까 줄긋고 옆에다가 이제 삭 몇 자, 가 몇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걸 얘기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를 이제 005나 이럴 때는 수정이 가능하다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가 결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끝났고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가 문서의 등록이라는 거예요. 자 등록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고 시험 나온 적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우리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기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고 협조를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문서가 드디어 이제 성립이 됐죠. 그 다음 단계가 모든 문서는 예외 없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고. 이 등록이라는 거는 공공기록물로 등록한다는 말이 얘기가 되면서 이거는 이제 번호를 부여하라 이 말이에요. 번호를 부여하라. 그럼 지금 등록하는 거는 만들어서 하는 등록이니까 우리가 결제됐을 때는 문서를 생산했다 그래. 생산. 그래서 지금 이 등록은 생산의 등록이에요. 여기까지 여기 와 있는 거라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물론 더 갈 수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이 나올 테니까. 그럼 문서를 만들었어요. 문서가 성립이 됐어요. 생산했어. 그럼 이제 공공기록물로 번호를 붙여서 등록을 하자. 이 취지예요. 그러면 먼저 등록을 해야 될 기관이 나오죠. 어떤 기관들은 등록할 기관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그랬거든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인데 일단 머리 넣을 때는 이거는 정부 투자 출연 기관 이렇게 일단 알아놔요. 이거를 정부 투자 출연 기관이 정부가 돈을 대서 만든 기관이라는 의미예요. 정부가 돈을 들여서 만든 기관, 정부 투자 출연 기관인데 지금 책을 돌아오시면 그 조문이 보일 겁니다. 이제 맨 밑에 있죠. 92쪽 맨 밑에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 공공기관 제1항 1호부터 6호까지가 있네요. 그 안에 보니까 그럼 보세요. 자, 1항에 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놓고 다음 각호 해당하는 기관들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들이에요. 어떤 기관들인가 보니까 자 1호부터 해서 6호 쭉 보시면 정부가 돈을 들여서 만든 기관이라는 의미예요. 다. 그 기관들의 의미가 그죠? 정부가 돈을 투자했어요. 돈을 출자해서 설립한 기관들이에요. 싹 다.
근데 이제 2항으로 가보면 오른쪽 위에 있죠. 2항에 가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장관은 다음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가 없대요. 근데 분명히 정부 돈이 들어가 있어요. 정부가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공공기관이 아니래요. 뭐냐? 자, 이뤄볼까요? 이제 뭐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등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이 지자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그다음에 3호가 한국방송공사니까 그거죠. KBS. 그다음에 이제 교육방송공사니까 그거죠. EBS겠죠. KBS, EBS 그 정부 투자 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공공기관 운영법 4조 기관이란 거는 정부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기관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먼저. 근데 궁극적 조문을 외워놔야죠, 이거는. 의미는 그거예요. 정부 투자 출연 기관.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사와 공단, 지방공기업법. 그다음에 이제 쭉 가서 지자체 출자 출연 운영 기관 법에 따라 가지고 출자 출연 기관 등 그래서 여기 나온 기관 조례로 이렇게 줄게요.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에요. 조례 자치법규에 따라 정해진 기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상 법인이죠. 특별법상 법인. 그다음에 각급 학교입니다. 쭉 보시면 학교 등이 공공기능을 할 기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국가, 지자체, 정부 투자 출연기관, 지방공사와 공단, 조례로 정하는 기관, 특별법상 법인, 그리고 각급 학교가 문서를 만들면 이제 등록을 할 기관들이래요.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쓴 이쪽을 이제 쓰게 되죠. 그럼 답안지가 다 써야 돼요. 다 쓰게 되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놓고 넘어가면 그다음 이제 등록 대상 문서가 나오는데 어떤 문서를 등록하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지금 결제서 성립했죠? 그게 생산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등록이 하나. 자, 이게 이제 생산의 등록이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내부 결제 문서는 이걸로 끝나. 생명이. 근데 시행할 문서는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 되거든. 그 다음이 이제 시행이에요. 여기는 이제 발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문서를 만든 기관의 처리과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말이에요. 발신 주체도 처리과예요. 문서과가 아니야. 무조건 발신 주체가 처리과라고, 처리과에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령 여기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행안부라고 얘를 들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냐면 이게 이제 그거예요. 법무부로 보냈다고 예를 들읍시다. 법무부로 보냈어요. 이제 수신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럼 여기서 문서를 보낸다고.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무리 전자문서로 보낸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 간다고 이제. 그러면 도착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난주 배웠을 거예요. 문서의 성립은 여기지만 효력 발생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효력 발생 시기가. 뭔 소리라고 써? 복습 안 했네. 이게 뭔 소리냐고? 문서가 성립하는 시기하고 효력 발생 시기는 다르죠? 다르잖아요. 성립 시기가 언제예요? 아니, 결제 받으면 성립하는 거고.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니까요? 네? 아니, 도달시 그래야지. 도달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효력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가 4가지 따랐었죠? 표백, 발신, 요지, 도달 그랬잖아요. 왜? 예? 그 중에서 우리 규정과 민법상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를 취한다고? 도달주의를 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언제 도달 시에 이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다만 예외가 있다랬을 거예요. 내부 결제 문서일 때는 보낼 필요가 없는 거니까 효력 발생 시기와 성립 시기가 동시에 그랬잖아요. 예? 그죠? 그거 시험 3번 나왔어. 효력 발생에 대한 문제 가지고. 3번 나왔다는 거는 또 낼 수 있다는 소리야,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나왔다고? 그럼 안 나오겠네? 그게 아니야. 거꾸로 생각해야지. 여러 번 나왔어? 이건 중요하다고 보는 거구나. 또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전자문서가 우리 주니까 전자문서를 언제 도달된 때로 보는 거냐 그랬잖아요. 상대방 시스템에 입력된 때가 도달된 때로 본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자, 이게 가요. 그럼 도착되겠죠, 이제? 그럼 여기 도착됐을 거란 말이야. 도착됐으면 거기서 접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접수. 그럼 접수의 의미는 그게 등록을 한다는 거와 똑같은 말이 되는 거거든. 접수라는 거는 결론이. 그럼 지금 이 앞에 등록이 하나 있고 여기 등록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문서의 등록 그러면 두 가지를 합한 개념인 거예요. 생산의 등록과 접수 등록을. 그러면 등록처가 틀리죠. 생산 등록은 어디서? 처리과, 그 문서를 만든 기관의 처리과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여기도 처리과가 되는 건데, 아까 내가 발신 주체는 누구라 그랬죠? 반드시? 발신 주체는 반드시 처리과가 발신 주체야. 근데 받는 거는 다 받아도 돼. 예? 처리과가 받아도 되고, 문서과가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나 등록의 주체는 반드시 처리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등록 주체는 무조건 어디야? 이건 처리과가 가는 거야.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처리과가 등록의 주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보니까 생산 등록이고 접수 등록이죠. 두 가지 이렇게 묶어서 이걸 등록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끌고 가보면 등록을 해야 할 문서지요. 그러면 두 가지겠지. 뭐 있어요? 생산한 거하고 접수한 거 아니겠냐고. 생산은 어떻게 하면 생산이 되는 거야? 결제하면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결제하면. 응? 그러니까 여기 봐요. 기한에서 결제받은 거. 근데 일반 서식으로도 뭐죠? 결제받은 거. 이 두 가지가 무슨 문서요? 생산 문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생산 등록, 접수 등록 두 가지인데 생산은 결제한 게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했든 결제받으면 무조건 생산된 거야. 그게 기한문을 썼건 아니면 기한문을 쓰지 않았던 간에 결제한 건 접수해야 된다고요. 아니, 등록해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거예요. 접수한 거. 이렇게. 그래서 생산, 접수 두 개. 그럼 엄밀히 말하면 결제받은 문서와 접수 문서가 등록을 해야 할 문서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암기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자, 이제 하나하나 보면 등록 구문 써 있죠? 이게 이거예요. 생산이냐 접수냐 그거야. 아니면 다시 말하면 그 두 개 그걸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제목, 그다음에 이제 그 제목 뭐야 그 업무의 이름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기한자, 결제권자,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잖아요 지금. 그러면 생산했을 때는 생산 번호를 부여했겠고 받았으면은 접수 번호를 부여했겠죠. 그래서 생산 또는 접수 번호 그리고 보낸 날짜, 생산 등록 일자라는 거는 보낸 날짜야. 시행일자 말하는 거야. 시행일자. 접수는 받은 날짜고. 그러니까 번호, 날짜.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수발신자. 그 다음에 이걸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라고 하는 공개 구분 이렇게. 이건 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 달달. 앞으로 여러 번 쓸 건데, 쓸 텐데 어쨌든 지금은 아니지만 외워야 할 사안이다 이 말이에요. 등록 대상 기관, 대상 문서, 등록 항목은 목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문장으로 그냥 외우는 건데 어쨌든 이건 암기를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등록이 항목까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요령이 나오는데 등록 방법이죠. 요거는 약실로 내기가 참 딱 맞아요. 이 분량도 그렇고 출제하기가 참 편하다고요. 자, 대상 요령에 이제. 자, 먼저 기록물에 등록 써 있어요. 기록물에 등록. 이 기록물이라는 건 그 얘기예요. 공공기록물. 공공기록물로서 등록을 한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봐요. 여기. 자, 행정기관이 생산했거나 접수한 문서라고 돼 있잖아. 생산했거나 접수했거나. 접수했거나. 그러면 자, 생산한 것이면 뭐가 끝난 즉시? 결제가 끝난 즉시 하는 거고 받은 것이면 접수 끝난 즉시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생산한 것이면 무슨 일자 순에 따라 가지고 결제 일자 순에 따라서 하는 거고 받은 것이면 접수 일자 순에 따라 하는 거고. 그게 지금 이렇게 여기 아울러져 있죠 이렇게 지금. 응? 생산 접수가 다 아우러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산 접수를 딱 분류시켜 놓고 생산은 뭘로 생산한 거야? 결제한 걸 생산한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떤 등록이냐? 생산 등록이 되는 거고 받은 것이면 접수 등록인 거고 번호는 만든 것이면 생산 등록 번호고 받은 것이면 접수 등록 번호고 이렇게. 저런데 누가 하래요? 누가? 반드시 각 처리과에서 하래요.
그러니까 생산이건 접수건 처리과가 등록에 주체하는 소리예요. 처리과에서만 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디에 근거해서 합니까? 이 시스템으로 하래요. 시스템으로 하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문서 등록 대장에다가 등록한다는 게 곧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생산이면 생산, 받았다, 접수, 등록 번호를 붙여라 이거지. 이렇게 번호를 붙여라. 그러니까 등록이라는 것 번호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보니까 법규문서 등 번호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0제4조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서라고 돼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문서의 종류라는 걸 배웠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작성의 주체,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공문서, 사문서가 있었고, 보냈냐 안 보냈냐에 따라 갖고 비유통 문서라는 게, 즉 내부 결제 문서라는 게 있고 보내는 문서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뭐 대내, 뭐 대외, 발신자, 수신자가 같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우리 0제4조의 규정이 돼 있는 문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했냐면은 문서의 성질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6개 문서가 있어. 법, 지, 공, 비, 민, 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시험 나올 때 얘가 법에 규정되어 있을 테니까 문서 종류를 물으면 얘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죠. 바로 거기 있어. 1호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1호부터 3호까지라고 돼 있죠. 근데 원래 몇 개였다 그랬죠? 6개였잖아. 6개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 3가지야. 1호부터 3호까지가. 여기 있어요, 지금. 어디 있냐? 법규. 밑에 들어오면 지시문서 중 훈령과 예규. 그 다음 끌어내리면 어디 있나요? 여기 이제 그 내려가지고 여기 지시. 그 다음에 공고.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어디 있나요? 지금 0제4조 요게 1호, 요게 2호, 요게 3호야. 규정이. 그래서 얘네들은 말이에요. 얘네들은 통상적으로 만들었다면 무슨 번호? 생산, 등록, 번호. 그런데 번호를 붙이는 방법을 얘기해봐라. 그럼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거든. 그게 이제 하나가 누년 일렬 번호라는 게 있었고, 하나는 연도 표시 일렬 번호라는 게 있고, 하나가 연도별 일렬 번호라는 게 있는데, 그중 통상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방식이 무슨 방식이에요? 연도별 일렬 번호를 붙이는 방식이에요. 아까 우리 기한문에서 다 봤던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건 기본으로 깔고요. 그건 기본으로 놓고 얘네 3개는 그 번호 말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생산 등록번호 외에라고 돼 있죠. 외에. 그 외에란 말은 무슨 얘기야? 이건 기본으로 먼저 하고 또 붙여라 소리야. 이거 아니고 이거만 하라는 얘기 아니고 외에가 그 뜻이잖아요. 이제 먼저 기본으로 번호를 붙여놓고 거기다 추가로 하나 더 붙여라 이 소리예요. 해놓고 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행안부령 우리 시행 규칙이죠. 에서 정하는 번호를 붙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난주 이렇게 이제 외워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색깔로 표시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누년 일렬번호를 붙이는 것, 그다음에 연도 표시 일렬번호를 붙이는 문서 종류, 연도표를 붙이는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렇죠? 두 문자를 땄었거든. 요게 이제 법, 훈, 예였고, 요게 고였고, 요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규문서, 이게 훈령, 예규야, 요게. 이건 지시, 공고, 고시고, 이건 일일 명령, 요게 회보라고 일반 문서 안에 있는 거. 요걸 외우시. 이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문서 종류를 할 때 작성 형식과 번호 방식이죠. 요걸 외워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외워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지금 나온 게 법규문서 나왔죠. 법규문서, 그 다음에 이제 지시 안에서 법규, 여기 법규문서, 그리고 훈령과 예규는 뭘 붙이랍니까? 누년 일렬번호 붙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시문서에는 연도 표시를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시문서 안에 뭐 있나요? 공고와 고시가 있어요. 그 다음 나머지 이제 공고문서 1대 이런 거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3가지가 족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족을 외워놓으면 돼. 누년번호가 뭐냐? 연도 표시
연도별 뭐뭐냐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럼 번호를 붙이는 방식을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여러분 교재에서는 94쪽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문서 등록 번호 그래가지고 문서 등록 번호는 어디에서냐, 그죠? 네, 처리과에서 생산 접수를 통합해가지고 하는데 일렬 번호를 부여관리한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방식 그림은 해가지고 시스템상 등록번호, 문서상 등록번호라고 해놓고 뭐 시스템 앞에 처리과 기관 코드, 연도별 일렬 번호. 그다음 문서 똑같죠? 처리과명, 연도별 일렬 번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끝내놓읍시다. 내부 결제 문서라는 것은 그냥 내부 결제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6번 첨부를 별도 등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문서 말고 뭐 큰 녹음 테이프 뭐 녹음 테이프다 큰 도면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겠죠. 별도 등록하는 거라고. 여기서 다른 건 다 되는데 이 얘기는 지난주에 내가 했었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행령을 하나 뭐 개정하든지 하나 만들기로 합시다. 이제 그럼 행안부에서 중후부처야. 중후부처. 기존 법률 말고 이제 시행령과 대통령령이겠죠, 그죠? 이걸 이제 그 국무회의 통과돼서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를. 국회가 필요 없는 거니까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안부에서 어떤 시행령 하나를 만들려고 그래,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먼저 해당 부서가 A 부서라고 가정 예를 들고 여기서 시행령을 하나 만들기 재개정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야겠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 자, 지워버렸네.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기한해야지. 응? 기한해야 할 거 아니겠어. 그럼 기한문 만들어졌죠? 요거 결제 받았겠지, 요거? 결제 받았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문서가 성립이 됐어요. 생산됐지? 요거 등록해야지. 요 문서 하나.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등록하는 건데 어떤 번호를 붙인다고 여기다가? 연도별을 붙이는 거야. 연도별 일렬 번호를. 근데 이 기한 목적이 뭐였어요, 지금? 법규 문서를 만들기 위한 기한 내용이잖아, 이거 지금. 그러면 결국 조문을 만들었겠죠? 예컨대 한 10조라고 예를 들게. 10조 정도 만들었죠, 이렇게. 왜냐하면 법규 문서는 작성 형식이 뭐로 만들어지니까? 조문 형식이잖아. 1조, 2조 이런 식으로. 예? 그럼 만들었어요, 이제. 그럼 지금 내가 왼쪽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기한해갖고 결제받은 기한문 있잖아. 시행문 있죠. 요거 등록했죠, 지금. 무슨 번호 붙였다고 그랬어? 연도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요거 내용이 요 오른쪽에 이 조문을 만들었잖아, 지금. 이 조문도 뭐죠, 이게? 이게 법규 문서요. 이것도 법규 문서. 법규 문서도 이 공공기록물이잖아요. 그거 등록해야 되죠. 여긴 뭘 붙이는 거야? 누년을 붙인단 말이야, 누년을.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 얘기가 얘네들은 이것만 붙이는 게 아니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한을 할 거고 시행할 거 아니겠냐고. 그 문서 하나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연도별을 붙이는 거라니까. 그다음에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럼 얘가 또 하나의 문서가 되겠네. 얘네들은 근데 규정이 돼 있다. 얘가 이걸 붙이라고. 이해 갔죠? 이거 굉장히 많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 올라오는 거 보면 이걸 이해 못해가고 계속 많은 질문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얘네는 무조건 이거 붙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붙이는 거지. 두 개. 문서가 두 개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서를 붙이는 번호가 돼. 여기까지가 문서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등록이 됐죠, 이제? 자, 끝났어. 그러면 내부 결제 문서는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시행할 문서는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거라고. 그 다음 단계가 문서 시행이라는 단계예요, 그게. 그래서 다음 단계가 문서 이제 시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행은 양이 많은데 한 번 딱 시험 나온 적이 있고 그것도 극히 일부가 시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 근데 그게 얼마나 2021년도에 기출된 건데 극히 일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상당히 여기 양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시험 낼 게 잔뜩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시험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시행도 중요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이제. 그래서 시행 파트도 시험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고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으로 넘어가죠.